안녕하세요. BMW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비머팀 강영곤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BMW SUV의 끝판왕입니다. BMW X7 21년형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있고 이 라인업에 대한 가격들, 옵션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시리즈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이 우측 상단에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 차량 정보라는 게 수시로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이 있을 수 있는 정보들이 공개가 되면 저희는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해서 버전 업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구독을 눌러 놓으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차량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비머팀의 이전 버전을 참고하신다면 가격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리고 옵션 변화는 어떻게 된 건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둘러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생긴 거 한번 볼게요. BMW X7은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미지라서 굉장히 세련되게 나와 있는데요. X7이 실제로 크기를 보면 이 높이 자체가 2m고 사실 이 길이 자체가 5150이거든요. 굉장히 긴 차량이 분명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시장이나 차량 움직이는 실제 도로에서 한번 보시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 웅장함에 빠져서 X7에 꽂히시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격적인 면들도 보통 BMW의 7 시리즈 세단이 1억 3, 4천 정도를 하는데 BMW X7이 1억 2천, 1억 3천 대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SUV임에도 불구하고 세단보다 가격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마음에 들어 하시고요. 동급 크기, 지금 여러 가지 경쟁사 브랜드에서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운동 성능이 나오는데 이 정도 가격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플래그십이지만 가성비까지 논할 수 있는 모델이 분명합니다. 차량은 크지만 BMW 하면 운동 성능이죠. 그래서 이 운동 성능적인 부분이 워낙 이 차량의 덩치를 커버하고도 남기 때문에 실제 시승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감에 차량을 바로 계약하고 가시는 모델이 바로 X7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에어서스가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요. 이 차량 자체가 또 패밀리카로도 쓸 수 있는 차량이 분명한데 아이들을 위해서 이 뒷좌석에 엔터테인먼트 요소, TV 같은 것도 달려 있으니까 굉장히 럭셔리한 차량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상세한 옵션과 가격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기존에 판매하고 있었던 X7 30D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M50D도 없어졌어요. 이제 판매되는 라인업은 40D라고 하는 라인업과 40i라고 하는 휘발유 라인업, 그리고 M50i라고 하는 X7 중에서는 현존 끝판왕입니다. M 퍼포먼스 카까지 판매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보셔야 되는 부분은 40D 같은 경우가 48V 마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뭐냐면 기존 디젤하고 똑같아요. 다만 차량 자체가 워낙 전압을 쓸 때가 많고 전류 사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48V라고 하는 추가적인 배터리를 올리고 그로 인해서 보다 차량이 가속할 때 좀 더 부스팅 기능도 서브하기 때문에 연비가 훨씬 좋아지고 출력이 좀 더 향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젤보다는 확실히 하이브리드까지 엮여졌기 때문에 효율이 훨씬 좋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가격 한번 볼게요. 40D DP 같은 경우는 7인승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7인승 같은 경우가 1억 2,810만원 이렇게 되고요. 6인승이 오히려 가격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6인승은 팔걸이라든가 2열 시트의 이런 쿠션감이나 이런 것들 확실히 좀 더 고급화를 해놨고요. 가운데에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격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M 패키지는 1억 3,360만원 6인승으로만 제공이 됩니다. 휘발유 모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DP2는 7인승만 DP가 있고 1억 2,630만원 6인승의 경우에는 소폭 올라서 1억 2,830만원 이렇게 되고요. M 패키지는 1억 3,180만원 M50i라고 하는 끝판왕까지 갔을 때는 6인승만 나오는데 1억 6,360만원이 대부분 물량이고 추가적으로 풀 메리노가 적용되는 라인업 같은 경우는 가격이 다소 300 정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1억 6,640만원 이렇게 가격 정책이 매겨졌고요. 자, 공차 중량 한번 볼게요. 디젤이 아무래도 엔진 크기나 이런 것도 사이즈 조금 더 넓게 쓰기 때문에 2,545kg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0i 같은 경우는 2,415kg, M50i는 2,590kg. 자, 그리고
전장이나 전폭, 전고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체적인 길이는 5150이고 이 높이는 2m입니다. 폭은 1805인데 확실히 이 차량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자분이랑 함께 운전하실 때는 X5까지 사실 적정선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남성분들은 사실 굉장히 이 듬직한 이런 모습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사이즈를 좋아하시는데 아무래도 배우자분께서 혹시 운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X7을 구매를 약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확실히 타보시면 오히려 이 시야감에서 이 본인 라인이 확실히 올라갔기 때문에 운전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다만 차량 자체가 이 폭이 워낙 크니까 내가 잘 주차해 놔도 옆에 차량이 조금이라도 선을 벗어나서 세운다면 열고 내리기에 타고 내리기에 다소 불편할 수는 있다라는 점 분명하게 있고요. 자, 배기량은 3000cc 기본적으로 가고 6기통입니다. M50i는 4400cc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최고 출력은 340마력, 그리고 디젤은 71.4토크이기 때문에 휘발유보다 초반에 출발하는 가속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휘발유는 같은 340마력이지만 그리고 토크는 다소 디젤보다는 낮다라는 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로백은 7초, 6.1초, 그리고 4.1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연비는 10.5, 휘발유로 갔을 때는 8.2, M50i는 아무래도 연료 소비량이 좀 크다 보니까 6.5까지 떨어지게 되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타이어 규격은 사이즈는 22인치입니다. 근데 앞뒤로 사이즈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폭이 315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광폭 타이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너 돌 때 좀 더 안정감이 있다라는 게 전후로 나누게 되면 이런 것들 느낄 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옵션 한번 볼 건데요. 여기 1번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공통 옵션이고 2번은 옵션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선 1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거대한 덩치를 움직이는데 8단 미션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단수를 올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치가 들어가는 GF 8단 미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토 스타트 스톱 기능 들어가 있고 럼플렛 타이어 기본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펑크 나도 타이어의 원형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내가 굳이 타이어 수리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볼일 보고 나서 보험사 불려도 충분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기어 시프트 패들 핸들 뒤쪽에 있기 때문에 수동 운전하시거나 좀 운전의 재미를 극대화하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방, 후방으로 다 앞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승차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안 돼 있었던 차를 운행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차량에 탔을 때 정말 요트처럼 출렁인다 하는 느낌도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라고 해서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 발 떼고 계셔도 되는 기능이죠. 아이소픽스 아이들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 장치가 2열에도 있지만 뒷자리 3열에도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차가 만약에 7인승으로 보신다 그러면 트렁크를 이 3열을 다 접을 수 있고 2열도 다 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박이 가능한 건 7인승이고요. 6인승을 하시면 2열은 끝까지 안 접힙니다. 그래서 이 3열만 트렁크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7인승이랑 6인승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가죽으로 대시보드가 마감이 되어 있고 LED 안개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스처 컨트롤, 손동작으로 볼륨을 올리고 내리거나 그리고 다양한 조작들을 할 수가 있고요. 세븐이라는 럭셔리 플래그십 타입이기 때문에 컨시어지 서비스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목적지 시기가 귀찮으면 그 차량 자체에 상담원을 연결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신다면 내가 어느 목적지로 갈 건데 그 목적지까지 한번 안내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얘기해 주시면 해당 차량의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대신해서 전송해주는 아주 편안한 기능입니다. 자, BMW 레이저 라이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X5 차량은 지금 40i부터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는데 X5 30D를 주로 타시는 분들은 이 옵션 굉장히 부러워하는 옵션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2배 정도 멀리 쏘지만 차량의 눈매 자체에 파란색, 푸른색 띠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차별화가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빔 어시스턴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주오는 선행차가 있으면 빛 조절을 좀 해주겠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12.3인치의 커다란 터치가 가능한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문이 덜 닫혀 있으면 끝까지 닫아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무드 등이고요. 11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변환해 볼 수 있어요.
반자율 주행 기능인데 이 프로페셔널 기능이 붙으면서 보행자나 자전거 인지도 가능해졌고 보다 인식률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홀로그램이죠. 이 운전석에서 앞유리를 봤을 때 속도나 내비게이션 정보를 띄워줌으로써 좀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고요. 리버싱 어시스턴트는 50m까지 내가 온 길을 기억해서 다시 후진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 서라운드 뷰는 내가 주차하거나 할 때 이 주차선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위에서도 보여주지만 이 BMW는 서라운드 뷰가 좀 더 진보했죠. 지금 컨트롤러를 돌리시게 되면 지금 마치 이 차량을 내가 밖에서 보는 것처럼 360도 뷰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은 컴포트 시트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하게 카카오 내비를 순정처럼 다 띄워서 볼 수가 있다라는 점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뭐 한국형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좌우 썬블라인드 들어가 있습니다. 5존 에어 컨디셔닝은 2열 쪽에도 송풍구가 있지만 3열 쪽에도 위쪽에 컨트롤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그 2열 쪽에 TV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유튜브나 이런 것도 연결해서 볼 수 있고 스크린 미러링해서 연결해서 보시는 거거든요. 혹은 DVD나 이런 거 넣어서 같이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상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전화 기능이 SOS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 컵홀더에는 냉온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글렉스 인테리어, 크리스털 기어 노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내의 소재를 확실히 플래그십 7이라는 단어에 맞게끔 좀 더 고급화가 되어 있다라는 점. 웰컴 라이트는 내 차량의 문을 열면 이 도어 하단 쪽으로 쭉 라이트 카페트가 깔리는데 주차장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컴포트 액세스. 내 차가 내가 굳이 키를 꺼내지 않아도 손동작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라인 체인지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방향 지시를 꾹 누르고 있으면 차량이 옆 차선으로 이동해주는 변경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 키도 나오지만 디스플레이 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화면이 들어가 있는 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 차량 주유량 얼마인지, 문 열렸는지 닫혔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동식 테일게이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X7은 2단으로 열려요. 위에 하나 열리고 아래로 하나 열리거든요. 캠핑 하시는 분들 걸터 앉아서 뭔가 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길다란 물건을 실을 때 보다 원활하게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 차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이 X라고 하는 것들은 다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M50i에 비해서. 그래서 M50i는 사실상 고성능 스포츠카의 DNA가 담겨져 있는 SUV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너리를 반복해서 하는 이런 와인딩 코스라든가 이런 데를 지나갈 때 이 스포츠 디퍼런셜이 큰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편안하게 선회할 수 있도록 디퍼런셜이 추가로 좀 고성능의 디퍼런셜이 들어가 있고요.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은 이 뒷바퀴도 조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들을 꺾으면 이 앞바퀴만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뒷바퀴도 같이 약 3도 정도 꺾어주기 때문에 차선을 변경하거나 유턴할 때 굉장히 용이한 기능입니다. 자, 오프로드 패키지는 별도로 이 하단 쪽이나 이런 데 좀 마감 처리를 해놨고 실질적으로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레벨링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고요. M 스포츠 브레이크는 외관에서 봤을 때 그 브레이크가 캘리퍼가 파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자인적인 효과가 좀 더 뛰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제동 성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M 에어로 다이나믹 패키지는 전반적으로 3분할되어 있는 형상이라든가 이 범퍼의 모양이 일반 DP랑은 달라요. 그래서 좀 더 공기 역학을 좀 더 고려하고 차량에 M 배지를 붙여 놓음으로써 좀 더 고성능적인 그리고 보다 젊어 보이는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게 이 M 에어로 다이나믹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익스테리어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 이 런닝보드는 이 하단의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알루미늄 런닝보드 이쪽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알칸타라 헤드라이너 이 부분은 천장 부분이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알칸타라로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M 패키지가 아닌 DP 모델들은 베이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휠은 다 22인치로 동일하지만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 DP는 뭔가 마차휠처럼 그냥 살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휠이 인치가 커지는데 살이 많으면 굉장히 차가 멋있어 보이거든요. 이 휠 때문에 DP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나는 소개가 더 많이 보이면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M 패키지로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히트 컴포트 패키지 요거는 그 보통은 시트에만 열선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팔 닿는 부분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다가오는 겨울철에 좀 더 뛰어난 기능이겠죠. 그리고 앰비언트 에어 패키지는 지금 6인승에는 들어가 있지만 7인승은 미적용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보통 방향제를 송풍구에 끼워 놓잖아요. 근데 얘는 별도로 그 글로브 박스에다가 방향제 정품을 넣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에어컨이나 히터 틀면 같이 그 냄새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향 자체가 굉장히 산뜻하기 때문에 이 정품 패키지를 계속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M50까지 가면 그 루프 스카이라고 해서 위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BMW 그룹 안에 롤스로이스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롤스로이스 그룹에서 나오는 그 천장의 별빛 모양처럼 LED로 그런 것들을 흉내내 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에 맞춰서 이 파노라마 색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 저녁에 보면 굉장히 감성 넘치는 이런 옵션입니다. 자, 요거는 자, 그리고 인테리어 트림으로 갈게요. 자, 우선적으로 그레인 블랙이 들어가고 DP는 그레인 블랙, 그리고 파인라인 블랙이고 M50i는 피아노 블랙이라고 해서 정통적인 그 블랙 유광 색상입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레더 스티어링, M 스포츠 스티어링이라고 적어놨는데 M 패키지는 M 핸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M 핸들이 들어가면 핸들 아래쪽으로 T자 형태로 들어가고 M자 마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핸들의 그립감이 좀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전에 보다 특화가 된 핸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죽 재질은 천연 가죽 중에 끝판왕이죠. 메리노 가죽이 들어가지만 M50i에서는 선택적으로 메리노 가죽을 추가하게 되면 도어 트림 쪽에도 메리노 가죽이 풀로 들어간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스피커는 하만 카돈이 기본이고 바울센 윌킨스는 M50i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40i는 지금 원격 시동이 가능해요. 근데 M50i는 아직 관련된 정보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디젤 모델들은 원격 시동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마사지 기능은 M50i에만 있고 M102 시스템은 별도로 이 범퍼 좌측 하단 쪽에 스피커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 누르면 차량에서 좀 더 부르릉 하는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사운드가 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앞쪽에 카메라가 노면을 추가적으로 인식해서 과속 방지턱이 있으면 방지턱이 있네, 차량 준비시켜야 되겠다 하고 이 차량의 차체 자체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 차량의 상하 진동만 조절해 줄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량이 보다 승차감이 뛰어나겠죠. 이런 부분이 옵션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해서 익스테리어 부분은 지금 컬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시고, 가장 인기 있는 건 아무래도 흰색이나 카본 블랙입니다. 그래서 카본 블랙은 M 패키지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DPE에서는 사파이어 블랙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카본 블랙은 낮에 보면 네이비인데 저녁에 보면 완전 블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색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레이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지는 아틱 그레이 있습니다. 자, 인테리어인데 보시면 다 메리노고, 요거는 지금 딜러사마다 전산이 다 다르고 물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컬러의 어떤 시트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쪽 하단 쪽에 보시면 댓글 링크가 있어요. 그쪽으로 한번 컬러에 대해서는 문의 주시면 어떤 차량으로 어떻게 계약이 가능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많아요. 대한민국에 굉장히 여유 있으신 분들이 많고 라는 걸 정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계기였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거의 300명 가까이가 되는 계약 대기자분들이 있는데, 근데 다만 다행인 거는 X 관련해서 지금 생산 공장들이 풀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들이 그 고객님들께 인도되는 시점이 점점 줄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차량을 좀 더 일찍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라고. 어떻게 보면 딱 X7에 적절한 말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차량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머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